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그리고 흥미롭게 파헤쳐 볼 내용은요. 바로 대한민국의 경남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변화에 대한 2026년의 한 강연 자료입니다. 단순히 지역 경제가 어떻다 이런 지루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도발적이면서도 매력적인 비전을 담고 있거든요. 이 복잡해 보이지만 흥미진진한 주제를 지금부터 하나씩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의 큰 흐름입니다. 부울경의 통합이라는 지역적인 이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인 홍익인간 정신까지 이 5가지 핵심 주제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분석을 촉발시킨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경남은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산업과 제조업을 든든하게 책임져온 심장부였잖아요. 그런데 강연자는 묻습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청년들은 떠나가는 지금, 과연 경남이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를 위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명과 역할을 찾아야만 하는가? 바로 이 날카로운 문제의식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논의가 출발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지역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부울경의 통합 이야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2026년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현재인 2026년을 아주 거대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이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몰락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정말 결정적인 시기라는 거죠.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급격한 쇠퇴를 피할 수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강연자의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꽤 명확해집니다. 예전처럼 경남과 부산이 각자 쪼개져서 서로 경쟁하고 우리 지역만 잘 살아보자고 아등바등하던 이른바 도청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고립의 시대는 지났어요. 다가오는 미래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부산, 울산, 경남, 즉 이 부울경이 하나의 거대한 메가시티로 뭉쳐서 엄청난 에너지 사이즈를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게 첫 번째 핵심 주장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 노동시대의 종말에 대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강연자가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던지거든요. 이제 물리적인 공장에서 땀 흘려가며 물건을 제조하는 역할은 전부 로봇이 대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에 기대서 성장하던 시대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는 거죠. 과거의 방식만 고집해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을 아주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문 자료는 여기서 과거와 미래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쉬기 위해서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노동자의 역할을 다소 논쟁적이긴 하지만 현대판 노예제도에 비유하기까지 하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일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교육이나 복지,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문화활동이라는 형태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볼까요? 바로 연구원 사회로의 인력 격상입니다. 만약 전통적인 노동자가 정말로 사라져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관점이 등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5,000년의 역사 동안 지식이라는 건 사대부 같은 아주 극소수 지배층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1945년 이후 한글을 통한 보편적 교육이 시작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지식을 갖추게 되었죠. 그 결과 2020년 현재 우리는 정말 압도적인 수준의 고학력자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강연자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가 완성되는데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이미 모두 고등교육을 받은 훌륭한 지식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로 훈련된 지식인들이 스스로를 단순한 노동자라는 좁은 프레임 안에 가두는 걸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해법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연구원이 하는 마인드셋입니다. 창원의 공장에서 일하시든 동네에서 작은 개인 사업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시키는 것만 하는 수동적인 노동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타고난 소질을 발휘해서 내가 속한 사회와 환경을 깊이 관찰하고
또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는 연구원의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이 급변하는 미래에서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는 글로벌 허브,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굳이 수동적인 노동자에서 능동적인 연구원으로 변모해야만 할까요? 이건 단순히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외부 변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강연자의 분석에 따르면 과거 우리가 선망하던 다른 선진국들은 현재 성장을 멈추고 정체되어 있는 반면 세계의 이복은 유독 한국으로 쏠리고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통합된 불경, 특히 부산은 앞으로 몰려올 엄청난 한류 열풍을 맞이할 세계적인 해양 문화 도시로서 하루빨리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엄청난 통계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무려 70%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70%가 바로 청년과 여성들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미래 세대, 그리고 문화를 주도하는 핵심 계층이 바로 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K-팝이 유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주 거대한 문화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의 타임라인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까 강조했던 2026년, 이 중요한 변곡점을 기점으로 해서 2029년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연구원으로 격상시키고 사회를 통합하는 준비를 완벽하게 맞춰야 합니다. 왜냐고요? 2030년 이후부터는 전 세계의 인류가 한국의 문화 그리고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몰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이 거대한 변화의 길잡이가 되어줄 철학, 바로 홍익인간과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2030년이 되어서 세계인들이 한국에 찾아와 무언가 가르침과 해답을 원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해답은 놀랍게도 홍익인간입니다. 단군 시대부터 내려온 이 고대 철학,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이 이념이 수천 년의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우리 한국인을 소멸하지 않고 버티게 해준 핵심 에너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지금 고도의 지식을 갖춘 우리가 이 위대한 이념을 전 세계인들과 적극적으로 나누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철학은 경제 패러다임까지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단순히 회사의 덩치만 키우고 나 혼자 배부르려고 하는 이기적인 기업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사업이란 건 내가 가진 인프라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타인과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이나 이유는 그 바른 활동의 결과로서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죠. 원문 자료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법 시대라고 부릅니다. 아주 엄격한 도덕적 법칙이 작동하는 시대라는 건데요. 이기적으로 내고장만 챙기려 하거나 남을 짓밟고 돈만 쫓는 식으로 틀리게 행동하면 반드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홍익인간의 마음으로 타인을 이롭게 하려고 바르게 행동하면 누구든지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강연자가 말하는 확고한 세계관입니다. 자, 오늘 다룬 이 방대한 분석들을 우리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핵심 행동 지침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단순히 돈만 쫓는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역할에 감사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발전시키는 훌륭한 연구원이 되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를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는 단순한 경제 전망을 넘어섭니다. 우리에게 삶의 태도 그 자체를 묻고 있거든요. 세상은 정신없이 급변하고 있고 로봇이 우리의 일을 대신하며 전 세계가 한국의 철학에 주목하게 될 이 2026년이라는 거대한 변곡점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수동적인 노동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만의 빛나는 소질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연구하는 미래의 주역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일과 삶에 작게나마 새로운 영감을 톡 건드려 주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